그곳이 지상 낙원인 줄 알았습니다. 따뜻한 기후, 저렴한 물가, 여유로운 삶. 30년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모아온 11억 5천만 원을 들고 말레이시아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달콤한 투자 제안, 단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왜 우리는 낙원에서 지옥으로 떨어졌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 채널에서 매일 전해드립니다. 64세 전직 소방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김준호입니다. 30년 동안 소방공무원으로 살았습니다. 2023년 62세로 정년퇴직할 때까지 제 인생은 오직 화재와 구조 현장이었습니다. 초반 15년은 화재 진압 최전선이었습니다. 새벽 3시 주택가 화재 출동, 여름 한낮 공장 화재, 겨울 산불 진화, 매번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습니다. 2010년 이후 15년은 행정보직이었습니다. 장비관리, 예산 편성, 대원 심리 상담. 현장에서 물러났지만 책임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정년퇴직식이 열렸습니다. 소방서장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김준호 소방령 30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퇴직식이 끝나고 후배 정민이가 다가왔습니다. 형님 덕분에 살아서 돌아온 대원이 정말 많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퇴근길은 유난히 공허했습니다. 30년 동안 차고 다니던 출입증, 사물함 열쇠, 무전기 모두 반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멈춘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 영숙이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하지만 아내 눈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 3억 8천만 원, 적금 1억 5천만 원, 아파트 시세 6억 2천만 원, 총 11억 5천만 원, 그리고 공무원 연금 매월 260만 원. 돈이 부족한 건 아니었습니다. 살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30년 동안 목숨 걸고 일했는데 이렇게 끝인가? 한 번도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출근했습니다. 가족 여행도 못 갔습니다. 아이들 운동회도 못 갔습니다. 나도 좀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면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30년간 새벽 호출에 익숙했던 몸이 아직도 긴장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깨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좀 마음 편히 쉬어요. 평생 고생했잖아요. 그 말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취미생활 같은 거 해볼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취미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일만 했으니까요. 그날 밤 다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켜고 유튜브를 켰습니다. 무작정 영상을 흘려봤습니다. 그러다 하나의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한 달 80만 원으로 품위 있게 사는 법. 썸네일에는 수영장이 딸린 고급 콘도가 보였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영상 속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정말 천국입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삶이에요. 바닷가 뷰, 넓은 거실, 관리비 포함 월세 80만 원, 외식비는 한국의 절반. 영상 속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영상을 같이 봤습니다. 여보, 말레이시아가 좋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연금으로 겨우 먹고 사는데 여기서는 같은 돈으로 더 여유롭게 살 수 있겠어.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한번 가볼까요? 여행으로라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그곳에서라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2024년 1월 15일 저희 부부는 말레이시아 조호 바루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6박 7일 여행. 아내는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국의 매서운 겨울과는 달랐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넓은 도로, 야자수, 깨끗한 건물들.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호텔에 짐을 풀고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모든 게 여유로웠습니다. 사람들은 느긋하게 걸었고 차들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녁에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서울식당이라는 간판.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행 오셨어요? 네, 구경 왔습니다. 여기 정말 살기 좋아요. 저희는 5년째 살고 있어요. 김치찌개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가가 정말 싸요. 외식해도 한국의 절반이에요. 병원은 괜찮나요? 국제병원 있어요. 한국어 통역도 되고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둘째 날, 부동산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어 가능한 현지 중개인이 안내했습니다. 여러 곳을 돌아봤습니다. 세 번째 콘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28평형, 바다뷰, 2억 3천만 원. 저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야자수가 흔들렸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 한인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50대, 60대, 70대 한국인 3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왔어요. 후회 없습니다. 다른 분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빠듯했는데 여기선 여유롭게 살아요. 모두가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넷째 날, 골프장을 가봤습니다. 18홀 그린피 7만원. 한국의 3분의 1 가격. 라운딩을 마치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저는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유를 느끼는 것 같아. 5일째 되는 날, 우리는 다시 그 콘도로 갔습니다. 28평형, 바다뷰, 2억 3천. 발코니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한국 아파트 팔고 여기 살까요? 저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진심이야? 네. 당신이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저도 여기가 좋아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중개인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콘도 계약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 아파트 팔면 6억, 콘도 사는데 2억 3천, 남은 현금에 퇴직금, 적금 합치면 9억, 연금도 나오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여행 마지막 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조호바루가 보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곧 다시 올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새로운 인생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한국에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아파트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중개인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금매로 내놓으면 6억에 빨리 나갈 겁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6억에 내놓겠습니다. 아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결정한 거 맞겠지?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응, 걱정 마.
우리 새로운 인생 사는 거야. 2주 뒤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6억 원. 짐을 정리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가구들, 아이들이 쓰던 책상, 결혼사진 대부분 처분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박스에 담았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인천공항 딸아이와 아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몸 조심하세요.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한국 오세요.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 잘 살게.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편도였습니다. 5시간 뒤 조호바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바람, 익숙한 풍경. 이제 여기가 우리가 살아갈 곳이야. 중개인이 공항으로 마중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콘도 준비 다 됐어요. 차로 30분. 우리의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28평형 콘도. 발코니에서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내가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이쁘다. 짐을 풀었습니다. 가구를 배치했습니다. 커튼을 걸었습니다. 그날 밤 발코니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온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별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다음 날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한인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전엔 한글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오후엔 골프 연습장에 갔습니다. 저녁엔 아내와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한 여유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 150만 원. 연금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항상 빠듯하게 살아왔는데 여기서는 여유로웠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한인 모임에 나갔습니다.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박 형님은 67세 전직 공무원, 최 형님은 65세 사업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골프를 쳤습니다. 박 형님이 말했습니다. 준호 씨, 여기 온 거 후회 안 하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개월 생활비 450만 원 사용. 잔액 8억 9,550만 원. 모든 게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가끔 불안이 스쳤습니다. 이 돈으로 평생 살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소방서 후배 정민이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형님, 다음 달에 소방서 동창회 있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비행기 값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미안,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그날 밤 발코니에 나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그냥 쓰기만 하면 언젠가는 바닥나는 거 아닌가?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김준호 선생님이시죠? 저는 장기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한인의 명단에서 봤습니다. 소방관 출신이시라고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소방관이셨거든요. 그 말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기훈이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내일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시내 카페에서 기훈을 만났습니다. 40대 후반의 단정한 남자. 정장 차림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장기훈, JK 인터내셔널 대표, 말레이시아 부동산 컨설팅.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훈이 물었습니다. 조호바루 생활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한국보다 여유롭고요. 언제 오셨어요? 5개월 됐습니다.
기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타국에서 만난 같은 한국 사람. 편안했습니다.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헤어지면서 기훈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또 만나요. 제가 한인 골프 모임 하는데 한번 오시겠어요? 저는 기분 좋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죠. 일주일 뒤 골프 모임에 나갔습니다. 기훈 외에 4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 은퇴자들. 라운딩을 하며 친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기훈이 한 여성을 소개했습니다. 제 파트너 리아예요. 말레이시아 변호사인데 한국말 잘해요. 리아가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30대 중반의 전문가 느낌. 깔끔한 복장에 세련된 말투.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부동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주 뒤 기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의견 좀 듣고 싶어서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데요? 한국 은퇴자 전용 실버 레지던스요. 소방관 출신이신 선생님 의견이 특히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기훈과 리아가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30분을 달려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여기가 1차로 완공된 실버 레지던스예요. 깔끔한 건물, 수영장과 정원, 의료실과 식당, 한국 노인 몇 명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기훈이 그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실내를 둘러봤습니다. 시설은 좋았습니다. 다시 차에 탔습니다. 20분을 더 가자 공사 현장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2차 프로젝트예요. 크레인이 서 있고 인부들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골조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기훈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완공 예상도예요. 화면엔 더 크고 고급스러운 건물. 리아가 말했습니다. 이번 2차는 특별해요. 객실 지분 투자 방식이거든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분 투자요? 네. 객실 하나당 3억 원 투자하시면 매달 월세 수익이 나와요. 제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월세가 얼마나 되는데요? 리아가 대답했습니다. 평균 월 200만 원 정도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기훈이 설명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실버타운 육성하고 있어요. 세금 혜택도 주고요. 리아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부 인증서예요. 영문으로 된 서류. 정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기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선생님 의견이 필요한 게 안전시설 부분이에요. 소방 설비, 비상구 이런 것들요. 저는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기훈이 덧붙였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확인해 주시면 다른 투자자분들도 안심하실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30년 경력이 인정받는 느낌. 차 안에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월 200만 원 수익이면 지금 있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매달 수익이 나오는 거잖아.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어.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목숨 걸고 일했어. 이것만 잘 되면 진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뒤 기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지난번 현장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설은 좋아 보였습니다. 혹시 투자 관심 있으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생각은 해봤는데 금액이 커서요. 기훈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다만 다음 주면 모집 마감이에요. 지금 46명 찾고 4자리 남았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투자 이야기 하나 있는데. 아내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투자요? 저는 실버타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조용히 살아요. 괜히 욕심 부리지 말고.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욕심이 아니야. 우리 나이에 아프면 어떡하고? 애들한테 손 벌리고 싶어? 나는 평생 애들한테 폐 끼치고 싶지 않아. 아내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돈으로 매달 수익만 나오면 우리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애들한테 부담 안 주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래도 투자는 위험해요. 3억 넣으면 월 200만 원이야. 안전한 투자라고. 아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제발 신중하게 생각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3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머릿속으론 계속 생각했습니다. 8억 2천 투자하면 월 550만 원. 연금에 더하면 매달 800만 원이 넘어.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어. 3일 뒤, 저는 기훈에게 전화했습니다. 투자 좀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기훈이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다음 날, 깔끔한 오피스 내부. 벽엔 프로젝트 사진들. 리아가 차를 내왔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계약서고요. 이건 정부 인증서. 이건 수익 배분 약정서예요. 모든 게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기훈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현재 투자자 명단이에요. 화면엔 46명의 이름, 나이, 투자 금액, 실제로 투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3억이 최소 금액인가요? 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네, 3억이 기본이에요. 기훈이 덧붙였습니다. 근데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투자자분들은 평균 5억에서 6억 넣으세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리아가 설명했습니다. 3억이면 월 200만 원, 6억이면 월 400만 원, 8억 넣으신 분은 월 550만 원 받으세요. 물론 선생님이 결정하실 문제지만 이왕 투자하시는 거 크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8억이면 거의 전 재산인데요. 기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투자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안 하면 기회 놓치세요. 6개월 뒤부터 매달 550만 원. 5년이면 원금 다 찾고도 남아요. 리아가 덧붙였습니다. 다른 분들도 전 재산 넣으신 분 많아요. 투자는 확신이 있어야죠. 저는 계산했습니다. 지금 남은 돈이 8억 9,250만 원. 8억 2천 투자하면 7,250만 원 남고 6개월만 버티면 매달 550만 원씩.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기훈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마감이 이틀 남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분들 문의 오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기훈에게 전화했습니다. 8억 2천 투자하겠습니다. 정말요? 정말 현명한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계약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오후 2시에 오세요. 아내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골프 모임 있어. 오후 2시.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리아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여기 도장 찍으시고 15장의 서류. 모두 서명하고 도장 찍었습니다. 계좌 이체 8억 2천만 원. 휴대폰으로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말 하시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금 완료되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6개월 뒤부터 매달 550만 원 들어올 거예요. 리아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계약서 원본이에요. 잘 보관하세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골프는 어땠어요? 저는 거짓말했습니다. 좋았어. 날씨도 좋고. 그날 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7,250만 원.
숨이 막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훈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공사 잘 진행되고 있어요.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2달째. 저는 생활비를 아꼈습니다. 외식을 줄였습니다. 골프도 안 갔습니다. 아내가 의아해했습니다. 여보, 왜 갑자기 검소해졌어요? 그냥 아껴야 할 것 같아서. 3달째. 불안이 커졌습니다. 기훈에게 전화했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 어떤가요? 잘 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현장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지금은 공사 중이라 위험해요. 완공되면 모시고 갈게요. 4달째.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훈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현장 꼭 가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모시고 갈게요. 5달째.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기훈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리아는 없었습니다. 리아는요? 해외 출장 갔어요. 차는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40분을 달렸습니다. 공사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공사 현장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크레인도 멈춰 있었습니다. 인부도 없었습니다. 건물은 골조만 올라간 채 5개월 전 그대로였습니다.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녹슨 철근이 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훈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이상하네요. 오늘 처음 봤어요. 저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공사 도구 하나 없었습니다. 사무실도 비어 있었습니다. 기훈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회사에 연락해 볼게요. 기훈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안 받네요. 리아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리아도 안 받네요. 이상한데? 기훈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본사 가서 확인해 보고 오늘 저녁에 연락드릴게요. 지금 당장 같이 가야죠. 아니, 제가 먼저 확인하고 정확한 상황 파악해서 연락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훈이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덩그러니 공사장에 혼자 남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기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리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사무실로 전화했습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8억 2천. 내 인생 전부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나 우리 돈을 다 날렸어. 아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아내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여보, 아내를 안았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생활비로 5개월간 750만 원 사용, 잔액 6,500만 원, 30년 인생이 숫자 하나로 사라졌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얼마죠? 8억 2천만 원입니다. 계약서 있습니까? 네, 여기요. 경찰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위조 서류네요. 도장도 가짜고. 그럼 제 돈은요?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을 겁니다. 솔직히 찾기 힘듭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비용만 200만 원 들었습니다. 승소해도 집행이 어렵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며칠째 말이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었습니다. 저는 매일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수사 중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진전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8억 2천. 어떻게든 되찾아야 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액 6,300만 원. 변호사 비용 빠진 금액. 매일 같은 생각만 했습니다. 경찰도 변호사도 소용없어. 내가 직접 돈을 만들어야 해. 빨리 돈을 불려야 해.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무작정 인터넷을 뒤적였습니다. 빠르게 돈 버는 법, 단기 고수익, 투자 회복, 검색어를 치고 또 쳤습니다. 그때 광고가 떴습니다. 말레이시아 공식 온라인 카지노, 스포츠 베팅으로 안정적 수익, 소액으로 시작, 고수익 가능. 처음엔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계속 복잡했습니다. 8억을 어떻게 찾지? 일반적인 방법으론 불가능해. 다시 그 광고가 떴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클릭했습니다. 화려한 화면. 첫 가입 보너스 50만 원. 승률 높은 스포츠 베팅. 아니야. 이건 도박이잖아. 화면을 껐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밤 또 그 사이트가 떠올랐습니다. 작은 돈으로라도 조금씩이라도 불려야 해. 사흘째 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50만 원만 해보자. 이거라도 안 하면 앉아서 당하는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가입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5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축구 경기에 베팅했습니다. 첫 번째 10만 원. 이겼습니다. 20만 원이 됐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두 번째 20만 원. 이겼습니다. 세 번째 40만 원. 이겼습니다. 80만 원. 된다. 다음 날 2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500만 원으로 불렸습니다. 아내는 몰랐습니다. 2주 뒤 5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됐습니다. 정말 된다. 8억도 찾을 수 있어. 그날 밤 욕심이 생겼습니다. 1000만 원을 한 번에 걸었습니다. 졌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아니 이럴 리가 없어. 다음 날 1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한 번에 만회하려고. 또 졌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한 번만 더 따면 돼. 2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또 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돈 3,300만 원. 아내가 통장을 보고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돈이 왜 이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도박했어요? 그렇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요? 8억도 날렸으면서.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무릎 꿇었습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하지만 다음 날 밤 또 접속했습니다. 조절이 안 됐습니다. 하루에 500만 원씩 베팅했습니다. 이기면 더 큰 금액을 걸었습니다. 지면 손실을 만회하려고 더 걸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액 300만 원. 아내가 짐을 쌌습니다. 저 한국 갈게요. 여보, 당신 혼자 살아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요. 아내가 문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남은 300만 원을 모두 입금했습니다. 마지막이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큰 경기에 전부 걸었습니다. 새벽까지 경기를 봤습니다. 졌습니다. 화면의 영혼.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6,400원.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소리가 나왔습니다. 비명 같은 소리.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30년 소방관 생활. 11억 5천만 원. 아파트. 아내. 모든 것. 다 잃었습니다. 그날 밤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14층 난간. 아래가 아득했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아빠, 잘 지내세요?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응, 잘 지내. 전화를 끊었습니다. 난간에서 물러났습니다. 아직은 안 돼.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자. 통장 잔액 6,400원. 비행기표를 살 돈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딸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엄마가 먼저 와서 울고만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큰 실수를 했어. 무슨 일인데요? 나중에 얘기할게. 한국 갈 비행기표 좀 사줄 수 있겠니? 알겠어요. 보내드릴 거? 며칠 뒤 딸아이가 비행기표를 보내줬습니다. 콘도를 정리했습니다. 2억 3천에 샀던 콘도. 금매로 내놨습니다. 1억 5천에 팔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팔렸습니다. 8천만 원 손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년 만에 한국. 추웠습니다. 딸아이가 공항에 나왔습니다. 아빠. 딸아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연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연금으로 먹고 살 수는 있겠구나.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여유는 없었습니다. 남은 1억 4,500만 원. 일을 해야 해.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콘도 판 돈 1억 5천만 원. 마지막 남은 돈이었습니다. 최대한 아껴야 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짜리 원룸을 찾았습니다. 10평. 낡았지만 그래도 방과 부엌이 분리돼 있었습니다. 계약했습니다.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나 한국 왔어. 만날 수 있을까? 아직은 당신 보기 싫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64세.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60세까지만 받습니다. 경비직. 아파트 경비는 대기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한 공고를 받습니다. 빌딩 새벽 청소 알바 구함. 나이 무관. 시급 1만 500원. 새벽 4시 30분에서 8시 30분. 전화했습니다.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30년 동안 들었던 출동 시간. 하지만 이제는 청소하러 가는 시간. 강남역 오피스 빌딩. 20층짜리 건물.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1층부터 20층까지. 복도 청소. 유리창 닦기. 4시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일당 42,000원. 한 달 일하면 126만 원. 한 달이 지났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어느 날 빌딩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양복 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 저 나이에 청소나 하고 있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화장실에 혼자 남아 울었습니다. 2달째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저 요양보호사 자격증 땄어요. 그래, 요양원에 취직했어요. 월급 230만 원이에요. 아내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지내요? 나는 청소 일해. 긴 침묵. 여보,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3달째. 새벽마다 일어나 청소를 했습니다. 예전 출동 시간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달리 이제 저는 누구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20층 복도를 닦고 있는데 창밖으로 소방차가 보였습니다. 사이렌 소리. 소방관들이 뛰어내렸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도 저랬었는데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뭘 잘못한 거지? 걸레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 청소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면 일어났습니다.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단조로운 일상. 어느 날 빌딩 관리소장이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소방관 출신이시라면서요? 네, 30년 했습니다. 어제 소화기 점검하시는 거 봤는데 진짜 전문가시더라고요. 청소하다가 낡은 소화기를 발견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점검하고 위치를 옮겼습니다. 30년 하다 보니 몸에 배서요. 소장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가 구청 공무원 친구가 있는데 한번 연락드려도 될까요? 무슨 일로요? 재난안전과에서 사람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뒤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준호 선생님이시죠? 재난안전과 박주임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소방관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저희 구청 안전관리 공무직으로 일해보실 의향 있으세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경로당 소화기 점검, 비상구 점검, 어린이집 안전교육 보조, 지역 재난훈련 지원. 이런 일들이요.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월 215만 원입니다. 4대 보험 다 되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연금에 월급까지 합치면, 아내 수입까지 더하면 이제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 이번 주 안으로 연락주세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안전 관련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날 밤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구청에서 일자리 제안이 왔어. 안전관리 공무직, 월급은 215만 원 이래.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경로당 점검, 어린이집 교육, 재난훈련. 당신답네요. 아내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인생을 망쳤어.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긴 침묵.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나도 이제 당신 용서하고 싶어. 일주일 뒤 구청 면접을 봤습니다. 30년 소방 경력이 인상적이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합격했습니다. 첫 출근 날 구청 재난안전과 작은 사무실, 책상 하나. 하지만 가슴이 벅찼습니다. 안전관리 조끼를 입었습니다. 배지를 달았습니다. 무전기를 찾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나 다시 돌아왔구나. 첫 업무는 경로당 소화기 점검이었습니다. 동네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점검 나왔습니다. 소화기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유효기간을 점검했습니다. 사용법을 설명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덕분에 안심이네. 그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후엔 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화재 대피 교육을 했습니다.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9에 전화해요. 맞아요. 그리고 낮은 자세로 빠져나와야 해요. 아이들이 웃으며 따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또 사람들을 지키고 있구나. 퇴근 후 아내가 원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1년 만에 보는 아내. 많이 야위었습니다. 들어와. 우리는 좁은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욕심부리지 말고 지금처럼만 살아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그렇게 살자. 그날 밤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제 수입, 아내 수입, 연금.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말자. 비상금으로 남겨두고 월급만으로 살자.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경로당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소방관이었어요? 네, 30년 했습니다. 그럼 왜 여기서 이 일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점검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안전하게 지키는 거니까요. 그 말을 하고 돌아서는 순간 마음 한쪽에서 묵직하게 올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왔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왜 다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노후의 재앙은 결국 돈이었습니다. 돈이 무너지면 삶도, 관계도,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저 역시 그 무너짐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무너진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더군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아주 작은 자리에서부터라도. 저는 지금 그 길을 다시 걷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을 막고 또 누군가의 노후를 지키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